인기 배우 이선균이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에서 3번째 조사를 받은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며 한국의 마약 사범 처벌에 관한 정책을 되돌아보게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다. 우선 마약 복용자보다는 마약을 복용케 하는 근본적인 공급자, 다시 말해 마약 공급 조직부터 찾아내는 수사를 벌이는 것이 먼저다. 그것은 마약 공급자는 개인의 정신적 문제, 엄격히 말하면 정신질환일 수가 있으며 사회적 병폐는 아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마약 복용자를 사회악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적 복용자 이전에 사회악을 조장하기 위해 마약을 공급하는 뿌리를 들춰내 갈아버려야 한다. 그와 같은 뿌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까지도 이선균 같은 인기인이 관련되면 직접적인 마약 복용을 넘어 관계없는 사생활까지 들춰내며 인격 모독을 일삼는다. 다시 말해 마약 복용은 사회악의 범주보다는 개인의 질병으로 간주해야 하며 그것을 치료하도록 선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수사 당국이나 언론들이 마약 복용을 범죄로 보고 면면을 들춰낸다면 그 이전에 마약 복용을 범죄로 보는 수사당국이 마약 복용이라는 범죄의 씨를 뿌리는 뿌리부터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인물들의 마약 복용 문제가 발생하면 이번 이선균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마다 그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사회악의 근본적인 마약 공급자가 체포되며 사회에 노출시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안다. 마치 사회악의 근본 뿌리는 보호해주고 그 뿌리로 인한 병적 피해자만 엄벌하려는 것으로 이는 마약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보다는 마약 복용자를 가지고 놀겠다는 것이다. 이번 이선균 마약 복용 사건도 무슨 유흥업소의 실장이라는 여자가 수면제라가 준 것을 복용했다는 것이다. 만일 수면제라는 것이 마약이었다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그 유흥업소 여 실장을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조사해서 그 공급 뿌리가 누구인지 들춰내 공개하고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준엄한 사법체제를 이룩한다면 근본적인 사회악의 뿌리를 뽑는 것이니까 복용자들도 자연히 사라질 것은 당연하다. 5.16 혁명이 일어나며 그 전날 사회악의 뿌리였던 조직폭력배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극단적인 사형까지 선고하며 조직폭력배가 자취를 감췄던 지난날이 있다. 한국의 수사당국이 마약을 진정한 사회악으로 본다면 그 뿌리를 먼저 강력히 제거함으로써 마약 복용자들도 자연 도태되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